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가짜인재, 진짜인재의 구별법이라는 제목으로 고전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는 인재가 필요한 그런 어떤 시대고, 우리가 인재가 없느냐 그러면 자네가 인재가 되게나 이런 그 얘기도 우리가 옛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짜 인재, 진짜 인재의 구별법을 제대로 알고서 내가 진짜 인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또한 남을 판단할 때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진짜 인재와 제대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그런 어떤 이런 식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워낙 어렵고 순간적으로 이런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멀리하고 좋은 사람과는 가까이 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느냐, 좋은 인재가 어떤 대접을 받는 그런 어떤 세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나라 말기 5대, 당말 5대 때 풍도라는 인물이 있었다. 5개 왕조, 다시 말하면 후당, 후진, 요, 후한, 후주 11명의 천자를 섬기면서 30년 동안 고관을 지냈고 죄상만도 20년을 지낸 인물이다. 그가 여러 왕조의 많은 천자를 섬기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9 시대가 열리면서 왕조가 난립한 상황에서 그의 처세는 대단했던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그는 인간관계에서 입이 가장 큰 화근임을 알고 평생을 입조심하고 혀를 감추고 말조심을 처세의 근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혼란의 시기에도 장수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풍도를 유능한 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육도라는 그 책을 얘기합니다. 육도에서 태공망은 군주는 인재를 등용할 때 현명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임명하고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진실하고 믿어온 사람을 등용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을 버려야 하고 난폭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막고 사치를 거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태공망은 진짜 인재와 가짜 인재를 가려서 뽑아야 한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군주가 인재 등용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 6가지가 있는데, 이 6가지 도적과 7가지 해롬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6가지 도적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신하, 생업에 힘쓰지 않고 법령을 따르지 않는 백성, 붕당의 무리, 군주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선비, 벼슬과 자귀를 하찮게 여기는 신하,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생업을 해치는 호족이라고 했다. 이런 사람을 등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어서 7가지 해로움으로는 장수에게 신상필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실력 없이 처세에만 능한 것, 겉으로는 청렴한 척 하면서 사실은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된 무리, 겉모습만 뽐내며 은둔한 채 세상 풍속을 헐떠는 간사한 무리, 아첨과 모략으로 벼슬을 탐내며
이익에 사로잡힌 간신, 화려한 것을 장식하는 데만 빠져있는 일, 백성들을 현혹하는 각종 미신 행위를 뽑았다. 지금도 이런 어떤 세상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등용하게 되면 나라에 덕이 될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재란 참되고 믿음게 군주를 섬기고 참으로 바른 말을 하고 공평하고 결백하게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며 음양의 이치를 조화롭게 하고 실력을 갖추어 상과 벌을 분명히 가려서 백성들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재의 모습이라 여긴 것이다. 이것은 이홍민이 지은 새로운 인재 경영이 미래다 하는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855명을 대상으로 조직 내에서 과대평가받는 가짜 인재가 있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9명 이상인 92.1%가 있다고 대답했으며 가짜 인재의 유형은 인맥이나 배경을 활용한 낙하산 유형 28.9%, 아무나 처세술로 모든 걸 해결하는 유형 20.5%,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는 유형 18.9%, 업무 성과를 가로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유형 16.3%, 실력보다는 화려한 학력과 경력만 내세우는 유형 15.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 인재들과 함께 업무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37.9%가 업무 이욕이 완전 떨어진다고 대답했고, 언젠가는 실력이 드러날 거라 생각하며 희망을 가진다 25.3%,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한다 18.4%, 저것도 능력이고 부럽다고 생각한다 12.6%, 노 관심, 별 생각 없다 4.2%, 과대평가받는 이유를 알아서 똑같이 하고 싶다 1.6%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인재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무려 89.5%가 자신이 진짜인지라고 대답을 했으며, 조직 내에서 가짜 인재가 되지 않기 위해 하는 노력으로는 34.2%가 항상 겸손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조직 및 단체에 맞는 최적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경쟁사들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진짜 인재를 구분해낼 수 있는 안목을 지녀야 합니다. 직무 역량과 직무 적성을 기준으로 대상자들을 구분해 보면은 등용 시 회피해야 할 유형과 적극적으로 선발해야 할 대상자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든지 열심히 하겠다는 막무가내 형은 열심히 하겠다고 강한 열의를 보이지만은 타겟 직무가 불명확하여 조기 이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직 및 채용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상자가 실제 직무 적성의 적합성, 관련 직무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2% 부족한 경계선형은 기업은 현업에 투입하여 바로 성과 창출이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지만, 인사 담당자 894명 대상 채용 만족도 조사 결과 38.6%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가 실무 처리 능력 부족 41.6%가 1순위였으므로 직무 관련 프로젝트나 동호회,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간접적인 직무 경험을 갖추었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셋째, 적성보다는 화려한 경력만 쫓는 메뚜기형은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9%가 잡노마드,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서는 쪽으로 경력직 등에 대해 분명한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전직했었는지,
직종이나 직무 경력의 일관성 정도의 여부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넷째, 요구 적성과 능력을 갖춘 코더형은 자기 적성에 맞는 직무와 분야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요구되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들로 전자제품의 코드가 콘센트에 꼭 들어맞듯이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적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인재 등용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짜 인재, 진짜 인재의 구별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구별법도 중요하고 내가 이 구별법에 의해서 진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